오늘도 여지없이 돌아온 제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제가 어떤 시장에 관련된 뷰를 말씀드리냐? 늘상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이제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해외 이슈 및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또 드리고요. 자, 또 2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관련된 이제 시장 상황의 움직임이라든지 시장의 스탠스 그리고 시장의 변화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3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또 관심 종목이라든지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 방송을 보시려면요, 여러분들 수익은 점프, 주식은 제프라고 이제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 하단 라인에 여기 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셋째 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됐던 이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단연코 FOMC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번 그 FOMC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따로 만들었던 PPT로 인해 가지고 어떤 상황이 있었고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며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여러분한테 또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일단 먼저 자연스럽게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FOMC에서 가장 대두됐던 이제 요인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존 이제 페드의 정책적 특색성과 다르게 단기 금리를 약간 상승시키면서 그 단기 금리라는 게 결국에는 IOER 금리랑 이제 영레포에 대해서 이제 준비금을 좀 상승시켰다는 점에서 약간의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왔는데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17일 날 발생됐던 이 FOMC에서 FOMC 발표와 그리고 3시 30분에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인터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해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은 먼저 FOMC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요인 자체가 뭐냐면 점도표의 변경입니다. 이 점도표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면요. 실질적으로 이 한 명 한 명이 결국에는 인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리에 대해서 내는 어떤 식으로 보겠다라는 식으로 보여지는 게 이제 FOMC에서의 점도표 형식인데 과거 점도표와 다르게 현재 점도표에서 두드러졌던 이유가 있겠죠. 2023년도에 저번 FOMC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상시켜야겠다라는 사람,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후년에 금리를 상승시켜야겠다라는 사람 자체가 1, 2, 3, 4, 5, 6, 7, 7명이었는데 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었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리를 상승시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노이징이 나오고 그다음에 2022년도 당장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원래 4명밖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하게 매파적인 발언한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총 7명으로 많이 증가됐습니다. 자, 그렇다는 소리는 뭡니까? 그럼 어떠한 측면에서 과연 이 FOMC의 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사를 했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볼만 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나머지 롱텀하게 갔었을 때는 동일하게 지금 보여진 상태고요. 결국에는 지금 FOMC에서 이번 6월 17일인가요? 6월 17일자로 발표됐던 FOMC에서 이제 안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리 다가왔다라고 이제 시장은 판단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 FOMC에서 눈에 두드러졌게 띄던 것은 IOER 금리라고 해서 이제 단기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CMA라든지 CMA 카드 여러분들 아시죠? MMF 금리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단기 채권 금리를 약간씩 상승을 시켜가지고 25bp를 상승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상승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이제 이유 중보다는 이제 첫 번째로는 궁금하게 됐었죠. 왜 단기 금리를 상승시켰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올해 경쟁 성장률을 기존 6.5%에서 7% 가까이로 이제 성장을 시켰다라는 점.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마찬가지로 금리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뛸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단기금리도 뛴다라는 점, 이 세 개의 점을 조합해 봤을 때 시장에서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어,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현재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과정의 네 가지를 조합해 봤을 때 우리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겼던 시장의 변동성은 대체 무엇입니까?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을 결국은 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언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라고 이제 우리들 항상 질문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아무 해설 없이 이런 지표들이 발표되었을 때 당연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조차도 마찬가지고 어 금리가 생각보다 더 늦게 뛰어야 되는데 빨리 뛰네. 단기 금리가 상승시켜졌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도 없네. 라고 하게 되면요. 시장은 단연코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FOMC 발표 전에 14,100까지 갔었던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13,835포인트라고 선물이죠, 선물. 265포인트 정도가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한 1%에서 2% 정도, 2.5% 정도 지금 빠졌는데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나스닥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국채 금리 자체도 굉장히 많이 점프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1.49에서 1.58%까지 굉장히 많이 크게 상승을 시켜놨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테이퍼링이 생각보다 과거의 4월 FOMC 때도 그랬듯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제 시사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테이퍼링 지금 이제 원래 먼 미래인 줄 알았는데 원래 한 9월달, 10월달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시작하겠구나라고 이제 우리들이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 와중 속에서 달러 인덱스가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떴는데 당연히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라는 소리는 유동성을 이제 곧 회수한다라는 소리고, 그렇죠? 결국에는 금리를 상승시켜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OT까지 양적 긴축까지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때까지 풀어줬던 달러 빚을 이제 갚아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 자체가 돌이키면서 달러 인덱스 자체가 굉장히 강달러 형식으로 뛰면서 이제 DXY 자체가 이제 1.5%까지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달러 인덱스에 대한 차트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잘 봤었을 때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나 이제 일본 시장,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달러에 대해서 강달러가 됐다라는 소리는 신흥국 결국엔 이머징 마켓이나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일반 기축 통화가 아닌 대부분의 신흥 국가들은 빚에 대한 외화 빚에 대한 되게 압박감이 도래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월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 1% 정도 가까이 코스피가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결국엔 달러 인덱스가 지금도 굉장히 상승을 하면서 강달러 형식으로 지금 시장 자체 형성 컨센서스가 맡아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원자재도 마찬가지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때 전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FOMC가 새벽 3시 때 시작했었으니까 결국에는 16일 날 기준으로 11시 반에 이제 원유 재고량 증감 관련된 지표가 발표됐는데 기존 보유량보다 더 적게 발표돼 가지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상승 요인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자재 선물 같은 경우에도요. WTI 선물도 그런데 결국에는 선물 상승이 고점을 찍었었다가 결국엔 쭉 빠지면서 계속적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자, 여기서 봤었을 때 이게 왜 원자재도 빠졌고요. 달러 인덱스는 강달러가 되면서 신흥국에 대한 빚의 압박감을 줬고요. 국채 금리는 상승을 시켰고요. 나스닥은 하락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앞에 네 가지와 굉장히 유사하죠. 점도표에 대해서 과거 금리 상승에 대한 인상 자체를 조금 늦게 했던 2023년도, 2024년도로 우리가 예측했던 시장보다 1년 정도 더 빨리 시장이 앞서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 금리도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과 압박성을 굉장히 많이 주어줬고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더 이상 양적 완화에 대해서 필요성이 사라질 것 같고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우려했었지만 결국에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계속적인 스탠스를 가지면서 페드는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가 당연한 수순으로 지금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결국에는 최악인 상태로
벌어졌습니다. 6월 17일 날 벌어졌던 나스닥 상황에서 나스닥과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세계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우울해졌던 상태입니다. 이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을 봤었었는데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뭐가 우울했냐? 아니, 이게 맞냐? 기존의 페드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양적 완화라는 거는 먼 미래의 이야기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고용률을 위해서 양적 완화를 계속적으로 할 생각이다라고 말을 했었지만 막상 4월달 의사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6월 FOMC 때도 마찬가지로 단기 금리를 말도 없이 상승시켰다라는 거. 이거에서 우리는 페드에 대한 불신 자체가 굉장히 많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시장은 굉장히 많이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고요. 저 그림 굉장히 저도 이뻐가지고, 그쵸? 그 당시 때 시장 상황을 잘 묘사해 준 것 같아가지고 저도 갖고 왔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현재 잘 보시게 되면은 시장은 과매도 상태에 빠졌습니다. 과매도라는 거는 결국에는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더 많다. 그러니까 패닉셀이 일어났다는 거겠죠. 그렇죠? 당연한 수순으로 패닉셀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시장에 던져졌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들이 기다렸던 건 뭡니까? 맨 첫 번째로 돌아가서 그렇죠? 맨 첫 번째 들어가게 되면은 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건 항상 동일합니다. FOMC가 시작되면요. 첫 번째로 3시, 뭐 2시나 3시 때 이제 FOMC 발표가 이루어진 직후에 이때는 되게 그냥 이제 여러분도 사이트를 아시면은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사이트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신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딱 정각되자마자 사이트가 공용으로 풀리게 됩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컨센서스보다 만약에 예측 범위에서 벗어났거나 아니면 근사값했거나 된 거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30분 뒤에 이 해설에 대해서 답안지, 풀이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파울 선생님, 그렇죠? 파울 선생님의 풀이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에서 굉장히 우울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결국에는 파월 의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에는 궁금한 점이 뭡니까? 이 당시 때 인터뷰하게 되면 당연히 궁금한 점이 이 네 가지겠죠? 점도표, 그리고 IOL 금리 상승했던 거, 경쟁 성장률은 어떻는지, 인플레이션은 또 어떻는지, 이 네 가지 가장 궁금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다린 다음에 시장의 반응은 첫 번째로는 굉장히 불만족스럽으니까, 바로 3시 반 때 FOMC 8월 인터뷰에서 많은 기자들이 질문했었는데, 요약을 하자면요. 딱 이 크게 네 가지를 제가 좀 압축해서 요약 번역을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첫 번째로 질문이 IUR 금리 상승에 대해서 기존 페드에서 늘상 강구했던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올린 것이냐 그쵸 이렇게 궁금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페드는 이제 파월 의장이 말하기를 정책적 변화는 없고 동일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완화적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비두기적인 발언을 많이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도 궁금한 게 이거겠죠. 자, 그래서 이번 FOMC 때 발표됐던 지표들이 과연 테이퍼링을 앞당길 수 있을 만한 그런 트리거로 작용되는 건가? 라고 질문했었는데, 그거는 아니고 경기 개선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냐에 따라서 달라질 예정이다. 하지만 조금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시장의 스탠스랑은 동일하게 갈 것이다. 조금 늦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시사를 해줬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완화적으로 비춰졌습니다. 자,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들이 두려워했던 그런 과매도가 발생했던 이런 페니셀들이 결국에는 생각해보니까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구나.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 인플레이션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가 하는데 단기적인 인플레이션보다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쭉 늘려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말을 해주고요. 페드의 스탠스 자체가요. 그리고 단기 인플레이션보다는 가솔린 가격이나 이런 유가 가격, 구리 가격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지만 결국에 노이즈가 조금씩 발생을 할 수 있는 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스파이크식으로 조금 상승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쭉 늘려봤을 때는 결국에는 2%는 동일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존 연준에서 과거 1년 전에 이제 AIT라는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동일하다라는 정책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면서 시장에 대한 신뢰감을 부여해주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어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겁니다. 어떠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뭐
계속적으로 말을 바꾸는 게 아니고 조금 늦더라도 약속을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친구가 있으면 우리는 신뢰라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예시가 좀 잘못됐나요? 아무튼간 여러분들 페드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페드에서 지금 결정권인 키를 들고 있죠. 어떤 거? 테이퍼링을 언제 할 것이다라는 키를 들고 있는데 그 키가 결국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칠 것이냐 안 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시장에서 굉장히 궁금해진 상태입니다. 굉장히 되게 두려워한 상태죠. 만약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까 말까 이렇게 우리들을 협박질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는 에이 나 안 해 하면서 시장에 나갈래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결국에는 키를 가진 사람이 나 이거 진짜로 나중에 열 거야. 너네들 다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된다라면 이 표현이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말을 하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많은 신뢰를 얻을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까지 다 태운 상태에서 문을 열기 시작하겠죠. 문을 연다 하는 것보다 이제 나는 나중에 열 거야, 나중에 열 거야, 경기가 좋아질 때 열 거야, 좀만 기다려, 아직 열 타이밍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말해주는 스탠스 자체가 굉장히 신뢰감을 부여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번째, 가장 궁금한 질문이 이거죠. 점도표. 점도표가 확정적이냐? 이거 맞냐?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궁금한 게 이거 아닙니까? 자, 금리. 이거 맞냐? 이거 맞습니까? 이거 내년에 이거 7명이 인상시켰다고 했는데 7명씩이나 지금 인상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라고 했는데 페드가 단칼에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었냐? 이번 FOMC에서 발표된 점도표는 금리의 방향성을 결정한 것이 아닌 시장 상황을 결정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이 소리가 무엇이냐면은 금리가 점도표에서 말했듯이 2023년도에 뛸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그 정도로 시장 상황이 좀 좋아졌다라는 것은 조금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시장 상황이 이전 과거 코로나 때보다는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힘들었던 시기보다는 이제 좀 기지개를 피면서 나아갈 때가 아닌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이때까지 빠꾸 쳤겼던 빠꾸라기보다는 죄송합니다. 이때까지 뒤로 후퇴를 시켰던 이런 나스닥, 그렇죠? 나스닥 현물 시장, 그리고 달러 인덱스, 원자재, 원유 가격 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누가 봐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FOMC 인터뷰 3시 반에서 하는 인터뷰 직후에 바로 나스닥 선물이 13,830포인트까지 떨어졌지만 바로 그거를 원래 상태까지 되돌려놨습니다. 200포인트를 다시 또 상승을 시켜놔가지고 14,000까지 다시 또 회복을 해준 상태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FOMC 발표되자마자 결국에는 시장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하락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3시 반에 있었던 FOMC의 인터뷰 내용 이후에는 결국에는 반등을 해주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경기 방어를 해줬다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이겁니다. 패닉 셀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이런 메이저 기관들이나 아니면 메이저 외국인들 이런 투자자들이 뭐부터 사는지 그쵸?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간에 패닉셀, 패닉 바잉이 일어나거나 패닉셀이 일어났을 때 과매도 과매수가 일어났을 때 뭐부터 파는지 뭐부터 사는지를 가장 유심 깊게 보시면 됩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나스닥을 먼저 봅시다. 자, 이번에 다우는 0.77% 정도가 하락을 했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24%, S&P 500 같은 경우에는 0.5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세 개 전부 다 하락한 건 마찬가지지만 다우는 빠진 거 대비해서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마감했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빠진 것보다 더 상승해서 마감했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로 빠진 것보다 덜 마감됐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겁니다. 기술주 위주로 시장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이요. 그렇죠? 미국 시장 자체가 지금 다우 지수, 그러니까 이런 성장 관련된 이런 뭐 경기 방어주라든지 필수 소비재라든지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이런 기술주 중심으로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우리나라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은 굉장히 리커플링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요.
미국 시장에서 일어났던 요인 자체를 한국 시장에도 우리가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결국에는 지금 다우보다 나스닥이 좀 더 빠르게 성장을 시켰다는 것은 한국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기술주 위주의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될 것이다라는 걸 시사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요일 날 시장 어땠습니까? 5G 종목들이 많이 뛰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결국에는 목요일 장세에서 있었던 이런 FOMC 이후의 상황들이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이 컨센서스가 역할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6월 달부터 여러분들한테 이런 5G 관련된 기술 성장주를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죠. 여러분들 이거 못 믿으시겠다면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하단 링크 있으신데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면은 제가 5G를 언제부터 6월 달 때 항상 주목해야 되는 게 기술 성장주다. 결국엔 시장 상황이 요런 형식으로 변화되고 있으니까요. 그쵸?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여러분한테 또 따로 또 한번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FOMC의 결과로는 결국에는 시장이 우려할 만큼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1부는 여러분들 조금 마치고요. 자, 2부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하면서 2부랑 3부랑 같이 연결지어가지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이제 FOMC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1부에서 배웠는데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그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FOMC나 이런 거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교육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도 결국엔 하고 싶은 원하시는 게 주린이에서 빨리 하루빨리 탈출을 하신 다음에 나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매매도 잘 하게 되고 나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좀 더 많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이 되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교육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이슈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그쵸? 또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노란톡방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 시작하는 이제 수익은 점프, 주식은 제프의 방송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FOMC 관련된 상황들을 봤었고요. 자, 2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 및 이제 국내 시장 및 이제 아시아 증시 관련돼서 한번 브리핑을 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촬영 시간은 월요일 오전, 이제 오후장 들어가죠. 이제 점심시간 근처인데 12시 반 정도인 시기거든요. 12시 반 정도인데 자, 현재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아시아 시장 및 이제 국내 증시가 별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니케이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한 3.3% 정도로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실상이고요. 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피 1.25% 정도 하락, 그 다음에 코스닥은 0.74% 정도 하락한 상태로 지금 현재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일부에서 아까 FOMC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FOMC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달러 인덱스의 상승은 결국에는 환율 상승으로 우리가 이어질 수 있고요. 자, 원화 상승으로 우리가 이어질 수 있고, 이 원화 상승이라는 게 굳이 우리 이제 시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은 게 뭐냐면은 펀더멘탈적으로 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제가 저저번 주인가요? 이제 6월 달 들어왔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위안화의 강세가 결국에는 원화의 강세로 이어지면서
환율이 떨어지면서 국내 증시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해진다. 그래서 외국인의 자금이 순조롭게 들어와서 한국 시장이 더 고공행진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현재 시장은 약간 조금 그때 말했던 거 비해서 지금 원화가 굉장히 약세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죠. 증시 자체가 굉장히 조금 흔들리면서 자 조금 이렇게 있는 와중인데 자, 지금도 실제로 한번 투자자 지표를 보게 됐을 때는 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7천억 정도 그리고 기관이 7,900억 정도 매도를 지금 현재 현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수순으로 지금 선물을 매도치고 있습니다. 자, 요게 과연 우리 시장으로 하여금 지금 리스크가 크게 강행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더 확인하기 직전에 옵션부터 보면은 옵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금 양매수 포지션으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양매수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포지션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으로 하여금 약간의 하방 경직을 조금 보이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 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지금 보여지게 됩니다. 현재 30분봉 코스피 30분봉 상에서는 추세선을 약간 이탈한 상태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3220포인트 라는 포인트를 지금 유지해 준 상태로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유지했었던 430포인트를 지금 살짝 깬 상태인 428포인트로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선물이 현재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저는 뭐 크게 걱정할 거리는 아니다. 결국엔 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우상할 수 있고 지금 뭐 외국인들이 많이 빠졌다라고 했지만 결국엔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동시간대에 이제 FOMC 이후에 이제 국내 증시라든지 이제 국내 증시 제외한 이제 이머징 마켓 시장들 뭐해서 남아공이라든지 터키라든지 인도라든지 기름 뭐 다른 이런 이머징 마켓 시장들은 달러 인덱스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빠른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하방 경직을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저번 주 동안에 증시의 신고가를 맺으면서 3,281포인트라는 지금 수순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준에서 지금 현재 21선으로 지금 안착되어 있는 1.2% 정도밖에 하락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거는 굉장히 지금 어느 정도 좋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잘 보시게 되면은 니케이 지수가 방금 보셨다시피 니케이 지수가 지금 현재 3.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국내 증시 펀더멘탈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다는 거는 굉장한 호재거리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호재거리일 수밖에 없고 지금 반면에 지금 미국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000을 깨버리면서 0.28% 정도 하락 중이고 그 다음에 지금 대만이나 홍콩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현재 볼 수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한국 시장은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굉장히 강력하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돌이켰었을 때 결국에는 시장으로 하여금 조금 더 완화적인 모습과 달러 강세가 결국에는 조금 더 수순이 낮아졌을 때 결국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한국 증시부터 먼저 끌어올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동시간대에 빠진 친구들이 일본과 대만과 그리고 남아공이랑 인도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지만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굉장히 지켜주고 있고 보합적인 측면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추세상으로는 지금 상방 추세임에는 불변함이 없죠. 그렇죠? 이런 상방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한국 시장에서 먼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근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전략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전략은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공지사항으로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셔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이런 노란톡방 관련돼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또 드리자면요. 노란톡방에서 과연 그럼 어떻게 또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할 수 있을 거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노란톡방 이거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6월 매주마다 시나리오를 드립니다. 그 시나리오 같은 게 뭐냐? 전략이죠, 전략. 첫 번째로 일단 전략을 드리고요. 현재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진행되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요런 섹터 쪽으로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시장 수준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짓수는 요런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부터 우리가 매수를 해주면서 선취매에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앞장을 서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하신 이제 시장에 대한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도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지 일단은 잠깐 여러분들 한 템포 쉬었다가 여러분들 3부에서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3부로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제가 이제 저희 이제 노란톡방 입장 코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수익은 점프, 주식은 제프. 자, 이렇게 검색하시고 수익은 점프, 주식은 제프 이렇게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요. 이제 노란톡방 이제 입장 코드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실 텐데요. 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은 제가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자, 디톡스타 방송도 제가 또 하고 있으니까요. 16시간 전에 결국에는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 시나리오 공지는요. 일요일 저녁 8시에 항상 제가 늦지 않게 항상 시간 맞춰가지고 항상 적어드리기 하고요. 결국에는 적어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방금처럼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제 수기로 제가 이제 글로 적어가지고 제 생각을 적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거 이전에도 여러분들 항상 제가 자료들이 항상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과거 5월달 때부터 여러분들 항상 강조드렸던 게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 뭐가 보이십니까? 코스피 200 대형주, 그 다음에 화장품, 반도체, 5G, 친환경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섹터 중에서 5G를 주목해 보시면요. 5G 같죠? 결국에는 5G,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5월 31일 날짜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따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에이스테크를 들어가신 분들은요. 지금까지 3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아닌 에이스테크가 아닌 이제 다른 것도 볼까요? KMW라든지 이런 5G 관련된 종목들 마찬가지로 수익이 지금 현재 잘 나고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서진 시스템 제가 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저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잘 순항 중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저가에서 진입했을 경우에 저가는 뭐 진입할 수 없겠죠. 뭐 시가에서 예를 들어서 진입했을 경우에는 지금 정도 수준까지도 10% 이상 수익권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고민거리가 이거지 않습니까? 5G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탑승하기 적절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5G 저는 조금 더 펀더멘탈적으로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더 볼까요? 서진 시스템이나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또 볼 수 있고요. 제가 또 여러분들 내일 공개 방송으로 밥TV에서 이제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만나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종목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따로 이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진행을 하면서 어, 물어보실 거 다 Q&A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 답변해 드립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그린 뉴딜 관련돼서도 지금 묶여 있고, 그쵸? 그린 뉴딜 펀드 같은 경우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으로 현재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일정 라인대에서 차트적인 입장에서 쐐기 형태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발산의 준비 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진 시스템을 당장 어느 라인대에 내가 접근해서 들어가야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형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서진 시스템이나 오이솔루션, 지금 KMW, 에이스테크,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한테 라인대를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만이 이런 혜택을 또 가져갈 수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 준비된 자만이 이제 모기를 쟁취할 수 있다. 항상 맞는 말이죠.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웬만하게 다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정보나 이런 거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1부에서는 FOMC 관련된 소개를 했었고요. 2부에서는 국내 증시라든지 아시아 증시가 그리고 현재 지금 월요일 12시 50분이 돼가고 있는 이 월요일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시장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고민거리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내가 지금 어느 타이밍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섹터를 조금 더 공략을 해봐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봤을 때는 총 네 가지라고 지금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자율주행 쪽, 그쵸? 자율주행 쪽, 애플카 관련된 이슈로 있었고, 그쵸? 이런 자율주행 쪽에 관련돼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그쵸? 지금 뭐 AP 시스템도 오늘 조금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죠? AP 시스템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면서 8% 정도 가량으로 지금 장중에 10%까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제 50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지금 상승 중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자율주행과 이런 자동차 시스템 반도체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이슈성이 굉장히 불거질 전망인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AP 시스템을 타는 것보다 앞으로의 제2의 제3의 이런 AP 시스템을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 정도 찾아봐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하셨던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자면요. 이런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SFA 반도체라고 여러분들 이 종목을 조금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번에는 여러분들 시나리오 전략도 항상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어떤 공략을 하면 될지 이제 말씀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이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또 공유를 해주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전략을 조금 더 가지고 이제 시장 상황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소재 장비 이런 관련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쳐다봐야 된다. 왜 쳐다봐야 되는지 또 말씀을 또 드리자면요. 현재 지수는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아시아 증시에 약간 일본 증시 중심으로 하락하는 장세 속에서 한 1.14% 정도 코스피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3,200포인트 정도를 유지해 주면서 아마 크게는 안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후장이 되더라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상태에서 결국에는 반도체가 아닌 카카오나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런 성장주 위주로 시장이 상승 견인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는 소리는 우리가 코스피가 3,300, 그 3,400까지 더 고공행진을 결국에 할 거면은 시장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IT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섹터들이 항상 남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늘상 말했던 지수가 신고가를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접근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제 우리는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맞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전략 자체는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장, 앞으로의 이번 주라든지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전략을 떤 종목을 매수한다 했을 때 이제 자율주행 쪽과 관련된 자동차 섹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돼서 이런 뭐 대형 테크 위주로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중소 관련된 이런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궁금하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지 어떤 종목을 제가 또 추천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현재 지금 남아있는 테마성이라든지 이런 섹터 관련돼서 봤었을 때는 단연코 저는 일단은 가장 강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5D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이거는 여러분들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KMW라든지 그렇죠? 오이솔루션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많죠? 오이솔루션 뭐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많은 종목 중에서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까요? 노란 톡방에 적혀 있습니다. 시나리오에 또 적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주목하신 다음에 그렇죠? 어떤 라인대에서 그래도 내가 들고 계신다라면은 내가 언제 이제 내가 한 번 더 비중을 또 실어가지고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도 여러분들 또 궁금할 수 있을 테니까요. 노란톡방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거 말고도 현재 시장에서 관련된 테마주로서 좀 부각받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뭡니까 요거
이번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말했던 이제 AP 위성이래, 그쵸? 이런 인공위성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있을 텐데요. 그쵸? 이전에 이런, 자, 이거 좀 지우고, 이전에 이런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류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인공위성 쪽으로 조금 강세가 됐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공위성도 거리 제약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또 볼 수 있고요. 홍남기 경제 총리가 이제 말했던 게 뭐냐면은 10년 동안에 총 100기 이상의 이제 소수형 공공위성을 개발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이런 공공위성을 개발하거나 이런 거를 발사한다는 소리는 시장에서 6G를 준비한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6G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나중에 제가 공개 방송 때 삼성전자에서 이전에 6G 관련돼서 한번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6G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삼성전자라는 회사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한다라고 하면요, 시장에서 반응 자체가 굉장히 과거에는 뭐 한국이 해봤자인데 지금 삼성전자라는 이 업체 자체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 형식이고 이 파워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입김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6G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성이 있다는 뜻이고요. 삼성전자에서 결국에는 가이드라인 어떤 걸 제시했냐? XR이라는 걸 제시했습니다. XR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AR, MR 그리고 이제 VR이라는 이 세 가지 속성을 합친 게 바로 XR이라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한 테마성을 가진 건 메타버스라는 거겠죠.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6G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6G라는 게 메타버스. 결국엔 모든 것이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메타버스 관련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제가 강조드렸던 거, 처음 제가 굿모닝 상공투자 아침이라는 거를 찍었을 때도 첫 번째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말씀드렸던 이런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에서 제가 요거를 저럼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런 그렇죠. 이 제페토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이 제페토에서 여러분들 이런 메타버스 관련돼서 우리들이 현재 많은 아이들이 지금 현재 이 제페토랑 그리고 로블록스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항상 시장은 여러분들 제일 빠른 게 이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그쵸? 아이들이 제일 빠릅니다. 이런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자, 그쵸? 그래서 제페토 관련돼서 이제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투자를 유치하고 있고요. 팬 미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제페토나 아니면 로블록스는 아니죠. 이런 메타버스에서 많이 팬미팅을 개최하고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 또 이런 시각도 볼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돼서 이번에 저번 주에 하이브라는 종목이 많이 뛰었는데, 그렇죠? 이 하이브라는 종목과 이 JYP 그리고 JYP라든지 SM 이런 대형 기획사 종목들은 이제 과거랑 다르게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과거에는 굉장하게 이런 박스권을 기으면서 기존에 영향을 냈던 거에서 그런 글로벌적으로 앨범 판매라든지 인기라든지만 있었으면 끝났었는데 지금은 더 상승하고 추가적으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건요. 요거는 바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로 이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팬미팅도 하고 굿즈도 팔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이돌이 입었던 뭐 디자인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서로 시장이 형성되면서 그에 따라서 좀 더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굿즈라든지 이런 부가가치 아이템 자체가 더 많이 상품화가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어, 산업의 영역 자체가 굉장히 더 넓어졌다는 거겠죠. 과거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연봉으로 봤었을 때 요 당시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좀 기억나기로는 2000년 초반 때만 하더라도 그렇죠? 2000년 초반 때만 하더라도 잘 안 보이시지만 그렇죠? 자, 자, 2000년 초반 때만 하더라도 사실상 SM이라든지 이런 JYP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시장으로 하여금 부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받지 못했냐면요. 시장의 상승 가능성이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지 않거든요. 그쵸? 앨범으로 많이 이제 먹고 사는 그런 기업
이었는데 엔터테인먼트 그룹이었는데 아무리 상승해봤자 결국에는 앨범이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장씩만 사더라도 더 많이 판매되는 건데 어 그렇다고 두 장씩 사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더 상승했던 이유는 이제 중국이나 이제 케이팝이 많이 상승하게 되면서 이제 올라가게 됐고요, 시장 자체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상승하는 이유는요, 이런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이런 엔터테인먼트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런 시장 상황들을 우리가 봤었을 때 메타버스라는 거는 여러분들 단순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또 어떤 섹터 말씀드렸습니까? 자율주행 쪽과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쪽 관련돼서 우리가 이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인공위성 관련된 이런 테마,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거는 지금 처음에는 범위 자체가 굉장히 약했는데, 그쵸? 게임주로 소속돼가지고 굉장히 좁았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점점 퍼지더니 굉장히 지금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메타버스는 저는 여러분들 이건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 생각을 더 듣고 싶으시면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 10년 뒤에 한국 사회가 결국에는 메타버스라는 게 원동력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한국 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제목 자체는 저는 메타버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떤 투자 가치를 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에서 좀 더 많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1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부보다 이제 3부에서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한번 국내 시장 이제 브리핑을 또 한번 다시 또 해드리자면요. 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더 이상의 하락은 멈췄고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 전주부터 해서 지금 주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빠지고 있지만 그간 많이 달려갔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하게 차익 실현 및 조정이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시장 종합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자, 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금 현물 매도세가 많이 나가고 있고, 개인들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는 현물 매도를 지금 매수 포지션으로 지금 1조 5천억치 정도를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가 됐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아마 만약에 시장 상황이 조금 변동될 수 있어도 아직까지 1조 이상 치는, 그죠, 개인들이 매수를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으면서 개인들이 1,800억 정도 매수 포지션을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크게 시장에 하방 압력을 불어 넣으면서 지금 개인들과 기관들과 금융 투자가 지금 결국에는 기관 투자죠. 기관 투자자가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 바와 같이 선물에 조금 방어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도 크게는 변화된 상황이 없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을 지금 매수하면서 시장이 약간 상승 견인을 하고 있고, 풋옵션은 매도 포지션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은 매수, 그리고 풋옵션은 매수 포지션으로 지금 양매수 포지션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지금 야기하고 있는 실상 같습니다. 자, 이렇다면은 결국에는 오후장에 약간씩 시장 상황이 반등할 요인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전략 후반 구조로 지금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제목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250포인트까지는 아마 크게 무리하지 않는 이상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430포인트 정도 까지 이제 약간 상승 구도가 가져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번 주 시장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자, 시장은 여러분들 상방으로 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노란톡방이나 이제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이나 시청자 분들이시거나 마찬가지 저한테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은 상방으로 견인하기 시작했고요. 이 상방 견인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번 이 상승장에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을지가 항상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빠지는 순간순간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이제 내가 이런 싸진 종목들을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게 됐네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성이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도 파이팅이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굿모닝 성공 투자 아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